지난번 영상에서 연령대별 뇌 건강관리법을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머리가 무거워요. 나이 들수록 새벽에 자꾸 깨는데 이게 뇌에 안 좋은가요? 잠을 자도 피곤한데 뇌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수면은 뇌 건강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면 패턴이 크게 변하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처럼 깊이 잠들기 어려워지고 새벽에 일찍 깨는 일이 많아지며 낮에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시지만 사실 올바른 수면관리법을 알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수면 습관이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올바른 수면관리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백세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나이별로 달라지는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각 연령대에 맞는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며 뇌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숙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밤에 못 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수면 때문에 낮에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의 수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수면관리법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74세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심각한 수면장애로 고생하셨어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2, 3시까지 잠들지 못하시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4, 5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셨죠. 하루 수면 시간이 3, 4시간에 불과했어요. 당연히 낮에는 극도로 피곤하셨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셨어요.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깜빡하시거나 TV를 보다가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잦았죠. 가족들은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지만 약을 먹으면 다음날 온종일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어요. 약 없이는 못 자고 약을 먹으면 낮에 힘들고 정말 진퇴양난 상황이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뇌 건강을 위한 수면관리법을 알게 되신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침실 환경을 바꾸고 수면 루틴을 새로 만들고 낮 시간 활동을 조정하신 거예요.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밤 10시 30분에 누우면 11시 전에는 잠들고 새벽 6시까지 깊이 주무시게 되셨어요.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 정도로 늘어나면서 낮에도 활기가 넘치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셨죠. 지금은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며 좋은 잠을 자니까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수면제도 완전히 끊으시고 자연스럽게 주무시고 계세요. 이정순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좋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나 내 건강을 지키는 회복적인 수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수면이 어떻게 변하고 이것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세요. 60대가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잠드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게 되면 금세 잠들었는데 60대부터는 30분, 1시간씩 뒤척이는 일이 많아져요. 또 다른 특징은 얕은 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얕은 잠의 비중이 높아져서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깨게 되죠. 수원에 사시는 63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천둥이 쳐도 못 깰 정도였는데 지금은 화장실 가는 소리만 들려도 잠에서 깬다고 하세요. 60대 수면 변화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기억 정리 과정의 효율성이 감소하고요. 뇌의 독성 물질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낮 시간 집중력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70대가 되면 수면 분할 현상이 두드러져요. 밤에 4, 5시간 자고 새벽에 깨서 다시 못 자거나 오후에 1, 2시간 낮잠을 자는 패턴이 생기죠. 또한 일주기 리듬이 앞당겨져서 저녁 8, 9시에 졸리기 시작하고 새벽 4, 5시에 자연스럽게 깨는 경우가 많아요. 대구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저녁 드라마 보다가도 졸려서 9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데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다시 못 자겠어요 라고 하세요. 70대의 수면 변화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면과 각성 리듬의 불균형으로 인지기능이 변동됩니다. 깊은 잠 부족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낮잠으로 인해 야간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80대 이상이 되면 총 수면 시간이 더욱 줄어들어 5, 6시간 정도가 되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떨어져요. 깊은 잠을 거의 못 자고 얕은 잠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수면 파편화가 심해져서 밤에 여러 번 깨는 일이 잦아져요. 화장실 때문에 깨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깨기도 해요. 부산에 사시는 84세 최말자 할머니는 밤에 5번은 깨는 것 같아요. 한 번 깨면 30분에서 1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다시 잠들어요 라고 하세요. 80대 이상 수면 변화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뇌세포 회복 과정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치매, 위험물질 축적이 가속화됩니다. 낮 시간의 의식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그러면 내 건강을 위한 연령별 최적 수면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각 연령대에 맞는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 잠의 첫걸음이에요. 60대를 위한 수면 환경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침실 온도와 습도 관리입니다. 60대는 체온 조절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면 환경이 더욱 중요해요. 최적 온도는 기존보다 1, 2도 낮은 18에서 20도, 최적 습도는 5, 60%로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고, 공기순환은 잠들기 1시간 전에 환기하고, 수면 중엔 창문 살짝 열어둡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이영자 할머니는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고 가습기를 틀어놨더니 훨씬 잘 잠들어요. 예전에는 너무 더워서 뒤척였는데 지금은 포근하게 잠들어요 라고 하세요. 두 번째, 조명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60대부터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조명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100럭스 이하로 간접 조명만 사용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조명을 끕니다. 새벽 기상 시에는 점진적으로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낮 시간에 최소 30분 야외 활동으로 자연광 충분히 받습니다. 세 번째는 침구류 선택입니다. 60대에는 관절이 예민해지기 시작해서 매트리스와 베개 선택이 중요해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인 경도 제품으로, 베개는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인 7에서 9cm로 선택합니다. 이불은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너무 무겁지 않은 것으로요. 침대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가 되는 높이에 맞춥니다. 70대를 위한 수면 환경은 첫 번째, 안전성 강화입니다. 70대는 야간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잦아지므로 안전한 동선 확보가 필수예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안전한 발밑 조명을 설치하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침대 옆과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이나 휴대폰을 침대 옆에 비치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한정자 할머니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나서 화장실 갈 때 안전해졌을 뿐 아니라 다시 잠들기도 쉬워졌어요 라고 하세요. 두 번째, 소음 차단입니다. 70대는 얕은 잠이 많아서 소음에 더 민감해져요. 두꺼운 커튼이나 방음제를 활용하여 소음을 차단합니다. 자연 소리나 백색 소음 기계를 활용합니다. 소음나는 시계나 전자제품 침실에서 제거합니다. 가족들의 야간 활동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 습도와 공기질의 관리입니다. 70대는 호흡기가 예민해져서 공기질 관리가 중요해요. 헤파 필터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시킵니다. 가습기를 이용해 겨울철 습도를 5, 60% 유지합니다. 공기정화 식물인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를 배치합니다. 환기는 하루 3회 10분씩 자연 환기시킵니다. 80대 이상을 위한 수면 환경을 알아보세요. 첫 번째, 접근성과 편의성이 최우선입니다. 80대 이상은 거동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배치해야 해요. 침대 높이는 45에서 50cm로 앉기 쉽게 높이 조정합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물, 약, 안경, 휴대폰 등 필수품을 배치합니다. 손 닿는 곳에 여러 개의 조명,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화장실은 가능한 한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86세 박순희 할머니는 침대 높이를 조절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다 손 닿는 곳에 두니까 밤에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세요. 두 번째, 온도와 습도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80대 이상은 체온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더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해요.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로 젊은 층보다 2, 3도 높게 유지하고, 습도도 55에서 65%로 조금 더 촉촉하게 관리합니다. 직접적인 바람보다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보온성과 통기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소재의 침구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움직임 감지 센서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합니다.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되는 비상 연락을 구축합니다. 응급실, 주치의 연락처는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비치합니다. 수면제나 기타 약물의 복용 시간과 용량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제 연령별 수면, 루틴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세요. 좋은 수면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수면, 루틴이에요. 60대 맞춤 수면 루틴은 60대는 아직 활동적이므로 적절한 활동과 휴식의 균형이 중요해요. 오전 루틴 6시에서 12시까지, 6시에 기상 후 즉시 밝은 조명에 노출, 6시 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 15분, 7시 자연광 아래에서 아침 식사, 8시 야외 활동이나 운동 30분에서 1시간, 10시 두뇌 활동으로 독서, 퍼즐, 일 등. 오후 루틴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 점심 식사 과식하지 않기, 오후 1시 짧은 낮잠 20분 이내 선택입니다. 오후 2시 사회 활동이나 취미 활동, 오후 4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오후 5시 저녁 식사 준비. 저녁 루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오후 6시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오후 7시 반
가벼운 정리 활동. 오후 8시 조명 점진적으로 어둡게. 오후 8시 반 휴식 활동. 독서, 음악 감상. 오후 9시 반 잠자리 준비, 양치, 세면 등. 오후 10시 취침. 서울에 사시는 64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루틴을 따라 한 지 2개월 됐는데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려요.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나고요 라고 하세요. 70대 맞춤 수면 루틴. 70대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므로 더 여유로운 루틴이 필요해요. 오전 루틴 5시 반에서 12시까지. 5시 반 자연스러운 기상, 억지로 더 자려고 하지 않기. 6시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6시 반 따뜻한 물 한 잔과 가벼운 아침 식사. 7시 실내에서 햇빛 받기, 창가에 30분 앉기. 8시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산책. 9시 반 두뇌 활동, 신문, 책, 라디오. 오후 루틴 오후 12시에서 오후 12시 점심 식사, 소화 잘 되는 음식. 오후 1시 휴식, 낮잠 금지, 대신 명상이나 음악 감상. 오후 2시 취미 활동이나 가벼운 집안일. 오후 3시 반 오후 간식과 차. 오후 4시 반 실내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저녁 루틴 오후 6시에서 9시 반까지. 오후 6시 저녁 식사, 가볍게 조기 식사. 오후 7시 가족과 대화하거나 TV 시청. 오후 8시 모든 조명 어둡게, 자극적인 활동 중단. 오후 8시 반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오후 9시 잠자리 준비. 오후 9시 반 취침. 80대 이상 맞춤 수면 루틴. 80대 이상은 개인차가 크므로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야 해요. 개별 맞춤의 원칙입니다. 무리한 시간 조정보다는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릅니다. 체력에 맞는 수준으로 낮에 충분한 활동량을 확보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약물 복용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가족이나 돌봄 인력과의 소통을 유지합니다. 기본 루틴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서 6시 자연 기상. 6시에서 7시 침대에서 가벼운 몸풀기. 7시에서 8시 아침 식사와 약물 복용. 8시에서 오전 10시에 라디오나 음악 듣기로 실내 활동하기. 10시에서 11시 간단한 운동이나 물리치료하기. 12시에서 오후 1시 점심 식사. 오후 1시에서 3시 휴식 시간을 갖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오후 3시에서 5시 방문자와 대화 등의 오후 활동. 오후 5시에서 6시 저녁 식사. 오후 6시에서 8시 저녁 휴식. 오후 8시에서 9시 잠자리 준비. 오후 9시 취침. 내 건강을 위한 수면 전 음식과 음료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잠들기 전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수면의 질과 내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첫 번째,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 멜라토닌은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음식을 통한 보충이 중요해요. 체리, 특히 몽모랑씨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가장 풍부한 과일.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체리 10개에서 15개 또는 체리 주스 200ml 섭취. 냉동 체리도 효과는 동일. 69세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9시에 체리 10개를 먹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어요 라고 하세요. 바나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과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1개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효과 배증. 호두, 아몬드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호두 5개 또는 아몬드 10개를 섭취.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되므로 적당량만 섭취. 두 번째, 뇌 진정 효과가 있는 음식. 카모마일, 천연 진정제 역할, 불안감과 스트레스 완화. 카모마일을 차로 우려서 잠들기 30분 전 마시는데 꿀을 1티스푼 추가하면 효과가 증대됩니다. 따뜻한 우유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해서 신경 안정에 효과.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데 계피나 꿀 추가해서 맛과 효과를 동시에 올리세요. 반면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과 음료도 있어요. 첫 번째, 카페인 함유 음식. 커피는 카페인이 6시간에서 8시간 지속되므로 오후 2시 이후 금지. 녹차 홍차는 저녁 6시 이후 금지. 다크초콜릿은 저녁 8시 이후 금지. 콜라는 카페인과 당분으로 이중방해 음료입니다. 73세 김영희 할머니는 오후에 커피를 끊었더니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세요. 두 번째, 소화 부담이 큰 음식. 치킨, 튀김류 같은 기름진 음식은 저녁 7시 이후 피하기. 매운 음식은 위장 자극으로 수면에 방해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과도한 물 섭취 줄이기. 알코올은 처음엔 졸리게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 연령대별 수면 전 음식 가이드입니다. 60대 추천 수면 음식. 저녁 9시 체리 10개, 아몬드 5개. 저녁 9시 30분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1티스푼. 저녁 10시 카모마일 차 한 잔. 70대 추천 수면 음식. 저녁 8시 30분
바나나 1개를 소화 시간 고려해서 일찍, 저녁 9시 따뜻한 우유를 적은 양으로 반잔, 저녁 9시 30분 카모마일 차 또는 국화차, 80대 이상 추천 수면 음식, 저녁 8시 으깬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로 소화 부담 줄이기, 저녁 8시 30분 미지근한 허브차 너무 뜨겁지 않게, 잠들기 직전 갈증 방지를 위해 물 한 모금 마시기, 과량은 금지, 수면 중 뇌 청소 과정을 돕는 방법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요. 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수면 자세의 중요성. 첫 번째, 뇌 청소에 가장 좋은 수면 자세.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뇌 청소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면 뇌척수액의 순환이 더욱 원활해져요. 올바른 옆으로 누운 자세는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 끼우기,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 조절, 아래쪽 팔은 앞으로 뻗거나 베개 아래 두기, 위쪽 팔은 자연스럽게 몸 앞쪽에 위치. 76세 조영자 할머니는 평생 바로 누워서 잤는데 옆으로 자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머리가 더 개운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해요라고 하세요. 피해야 할 수면 자세는 엎드려 자는 것은 목과 척추에 무리가 되고 뇌혈류를 방해. 바로 누워서 자면 혀가 기도를 막아 코골이를 유발.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 목뼈 변형으로 혈류 장애. 두 번째, 연령대별 수면 자세를 조정해 드릴게요. 60대 수면 자세. 기본적으로 옆으로 누워 자기 권장합니다. 관절염이 있다면 아픈 쪽이 위로 오게. 베개는 7에서 9cm 높이로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 유지. 70대 수면 자세. 옆으로 누워 자되 더 많은 쿠션 지지 필요. 무릎 사이, 허리 밑에도 작은 쿠션 사용. 움직임이 제한적이므로 밤중에 자세 바꾸기. 80대 이상 수면 자세.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 방지로 침대 가드레일 설치. 욕창 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자세 변경. 필요시 가족이나 돌봄 인력의 도움. 깊은 잠을 위한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뇌 산소 공급을 위한 수면호흡. 478 호흡법.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해요. 방법은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기, 7초간 숨 참기,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기. 이것을 4에서 8회 반복. 주의사항이 있어요. 처음에는 3, 4회만 하고 점차 늘리기.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고 자연호흡.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 복식 호흡 연습.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리기.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도록,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도록. 가슴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배 움직임에 집중. 71세 박정자 할머니는 478 호흡법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 금세 잠이 와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라고 하세요. 수면 장애별 맞춤 해결법. 연령대별로 흔히 나타나는 수면 장애와 그 해결법을 알아보세요. 불면증 해결법. 첫 번째, 잠들기 어려운 인면장애. 원인은 스트레스나 걱정으로 인한 각성 상태, 낮 시간 활동량 부족, TV나 스마트폰 등의 저녁 시간 과도한 자극, 침실 환경 문제. 해결 방법은 잠들기 1시간 전에 오늘 걱정했던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각 근육을 5초간 긴장시킨 후 10초간 이완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세요. 1. 발가락, 종아리, 허벅지. 2. 손가락, 팔뚝, 어깨. 3. 복부, 가슴, 목. 4. 얼굴, 머리 전체. 68세 이미자 할머니는 걱정 일지를 쓰기 시작한 후로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요 라고 하세요. 두 번째, 수면 유지 장애. 자주 깨는 경우. 원인은 방광 문제로 인한 야간뇨, 수면 무호흡증, 다리 불안 증후군, 침실 소음이나 온도 변화. 해결 방법은 야간뇨 관리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줄이기,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 잠들기 전 화장실 꼭 가기, 낮에 소변 참는 시간 점차 늘려가며 방광 훈련을 합니다. 중간에 깬 경우의 대처법은 시계 보지 않기, 시간 확인은 스트레스만 증가,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일어나기, 독서, 음악 감상 등으로 거실에서 조용한 활동하기,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세 번째, 연령대별 코골이 대처법. 60대 코골이 아직 근육 탄력이 있으므로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 가능. 해결책은 체중 관리로 목 주변의 지방 줄이기, 알코올은 근육을 이완시켜 코골이를 악화시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기, 코 세척, 생리식염수로 코 속 청소. 70대 코골이는 근육 탄력 감소로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해결책은 상체 살짝 높이기, 베개 2~3개 사용하거나 침대 머리 쪽 높이기, 입 테이프를 사용해서 코로만 호흡하도록 유도, 혀 내밀기, 입 벌리기 등의 구강 운동.
필요시 의료진과 상담합니다. 80대 이상 코골이는 안전성을 고려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 해결책은 자세 변경이 어려우면 베개로만 조절, 기도 건조 방지를 위해 가습기 사용, 정기적인 의료진 검진을 받습니다. 가족의 지속적인 관찰과 도움도 필요.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신호를 알아보세요. 큰 코골이 소리가 갑자기 멈춤, 숨쉬기 힘들어하며 갑자기 깸, 아침에 두통이나 목 아픔, 낮에 과도한 졸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좋은 밤잠을 위해서는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연령별 낮 활동 가이드를 알아보세요. 첫 번째, 60대 낮 활동. 60대는 아직 활동력이 좋으므로 적극적인 낮 활동을 권장해요. 오전 활동 6시에서 12시, 멜라토닌 리듬 조절을 위해 기상 후 30분 내 햇빛 쬐기, 유산소 운동 30에서 60분, 빠른 걷기, 수영, 자전거로 뇌 자극과 성취감을 위해 사회적 활동이나 일을 함. 오후 활동 12시에서 오후 6시, 점심 후 20분 이내 짧은 낮잠, 선택사항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학습으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저녁 활동 오후 6시에서 10시,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휴식 활동, 독서, 음악 감상으로 자극적인 활동 피하기. 수원에 사시는 63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오전에 1시간씩 운동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니까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잘 잠들어요라고 하세요. 두 번째, 70대 낮 활동. 70대는 체력을 고려한 적당한 수준의 활동이 중요해요. 오전 활동, 실내에서도 좋으니 충분한 밝은 빛 노출, 중강도 운동 20에서 40분, 실내 운동, 가벼운 산책, 신문, 라디오, 가벼운 독서로 인지일 활동을 합니다. 오후 활동, 낮잠은 가급적 피하기, 어쩔 수 없다면 30분 이내, 손을 사용하는 활동, 뜨개질, 그림 그리기,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대화, 저녁 활동, 가벼운 정리정돈이나 집안일, TV 시청은 자극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일찍부터 잠자리 준비. 세 번째, 80대 이상 낮 활동. 80대 이상은 안전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활동량을 유지해야 해요. 기본 원칙, 매 시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기, 창가에서 햇빛 받으며 시간 보내기, 사람과의 대화나 소통 유지,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 구체적 활동은 침대에서라도 팔다리 움직이기, 라디오 들으며 박수치기, 가족과 전화 통화나 대화하기, 카드놀이 등으로 간단한 인지활동하기. 낮잠에 대한 연령별 가이드입니다. 낮잠의 장단점. 장점은 피로 회복, 오후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단점은 야간 수면 방해, 수면 리듬 혼란. 연령별 낮잠 권장사항입니다. 60대는 가능하면 낮잠 피하기. 꼭 필요하다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20분 이내로, 낮잠 후 충분한 활동으로 각성 상태 유지. 70대 30분 이내로 제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금지. 낮잠 대신 명상이나 휴식으로 대체. 80대 이상 체력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밤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세요. 수면제의 문제점과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수면제의 부작용, 의존성과 내성 발생, 낮 시간 졸음과 무력감,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넘어짐과 골절 위험 증가, 호흡 억제, 특히 고령자. 올바른 수면제 사용 원칙입니다. 1. 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사용. 2. 가능한 짧은 기간 사용, 2주에서 4주 이내. 3. 점진적으로 용량 줄이기. 4. 다른 치료법과 병행. 5. 정기적인 의사 상담, 천연수면 보조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 허브 차 활용. 카모마일 차는 아피제닌 성분이 뇌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작용.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하게 우려서 마시기. 단,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주의하세요. 라벤더 차는 리나롤과 리날리라세테이트 성분이 진정 효과, 향기로도 효과가 있어 베개 옆에 라벤더 오일 한 방울. 임산부나 저혈압 환자는 피하기. 패션 플라워, 시에꽃차는 크리신 성분이 불안감 완화, 카모마일보다 강한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두 컵, 너무 많이 마시면 졸음 지속. 74세 한영순 할머니는 라벤더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라고 하세요. 두 번째, 아로마 테라피. 라벤더 오일을 베개나 침구에 한두 방울, 디퓨저로 침실에 은은하게 퍼뜨리기. 직접 피부에 바르지 말고 희석해서 사용. 베르가못 오일은 감귤계 향으로 기분 전환과 이완. 라벤더와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 배가. 저녁 목욕 시 욕조에 3에서 5방울 추가. 일랑일랑 오일은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 너무 진한 향이므로 소량 사용. 다른 오일과 블렌딩해서 사용. 자연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세 번째, 이완 기법. 점진적 근육 이완법.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여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 구체적 실행법은 1. 편안한 자세로 눕기. 2. 발가락에 힘을 5초간 주었다가 10초간 완전히 힘 빼기. 3. 발목, 종아리, 허벅지 순서로 진행. 4. 손가락, 팔뚝, 어깨, 목 순서로 진행. 5. 복부, 가슴, 얼굴, 머리를 마지막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 호흡에만 집중하는 단순 명상. 몸의 감각을 순서대로 관찰하는 바디 스캔. 평화로운 장면을 상상하는 시각화 명상. 78세 정말자 할머니는 근육 이완법을 배운 후로 몸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이제는 의식적으로 힘을 빼니까 잠들기가 쉬워졌어요 라고 하세요. 네 번째, 온열요법. 따뜻한 목욕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38에서 40도 물에 15에서 20분 앱솜 솔트 추가하면 근육 이완 효과. 입욕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졸음 유발. 족욕은 목욕이 어려운 경우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40에서 42도 물에 15분 정도 담그고 있으면 됩니다. 생강이나 소금 추가하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은 목과 어깨에 따뜻한 찜질팩을 올립니다. 배에 따뜻한 물주머니 올리고 자는데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화상 위험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도울 수 있는 수면 환경 개선법을 알아보세요. 세대별 수면 패턴 이해하기. 젊은 세대인 30에서 50대와 시니어 세대의 수면 차이입니다. 취침 시간, 젊은 세대는 11시에서 12시, 시니어는 9시에서 10시입니다. 기상시간은 젊은 세대 7시에서 8시, 시니어는 5시에서 6시. 수면 깊이, 젊은 세대는 깊은 잠, 시니어는 얕은 잠을 잡니다. 소음 민감도, 젊은 세대는 둔감하고, 시니어는 예민합니다. 가족 간의 수면 시간도 조율합니다. 시니어분의 일은 취침 시간을 존중합니다. 저녁 9시 이후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TV 볼륨을 줄이고 대화 소리도 낮춥니다. 복도나 계단의 발소리도 조심합니다. 광주에 사는 3대 가족 45세 김영수 씨는 어머니가 9시에 주무시니까 그 시간부터는 온 가족이 조용히 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고 오히려 가족 모두 일찍 자게 되어서 좋아요라고 하세요.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 첫 번째,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조명 관리. 복도와 계단에 센서 등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어둡게 켜지게 합니다. 시니어 방 창문에 암막 커튼을 설치합니다. 침대 옆에 터치만으로 켜지는 조명을 설치합니다. 밤에는 TV나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최소화합니다. 온도 관리. 시니어 방 온도를 다른 방보다 2, 3도 높게 유지합니다. 각 방마다 독립적인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갖춥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보다는 건강이 우선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조절합니다. 소음 관리. 시니어 방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TV를 시청합니다.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은 낮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아이들 놀이나 숙제 지도도 조용하게, 전화 통화는 시니어 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합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돕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 준비를 하고 산책이나 운동을 함께 합니다. 잠자리 준비를 함께 도와드리고 약물 복용 시간에 챙겨드립니다. 사회적 지원. 낮 시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합니다. TV 시청이나 게임 등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습니다. 외부 모임이나 활동 참여를 격려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감정적 지원. 수면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위로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이해심을 보입니다. 개선되는 점이 있으면 칭찬합니다. 필요시에는 전문가 도움받기를 제안합니다. 부부나 함께 사는 경우의 수면 관리입니다. 침실 공유 시 고려사항은 각자 다른 매트리스 사용하여 움직임 전달을 방지합니다. 개인별 온도 조절용 침구를 준비합니다. 코골이나 이갈이 문제 해결.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다를 때 서로 배려합니다. 필요시에는 침실을 분리합니다. 수면 패턴이 너무 다른 경우, 한 사람의 수면 장애가 심한 경우, 의료적 이유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서로의 수면의 질을 위한 선택입니다. 82세 부부인 이순례, 이만수 할아버지 할머니는 60년을 함께 잤지만 75세부터 각자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둘 다 잠을 잘 자니까 낮에 더 다정해졌어요 라고 하세요. 자신의 수면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수면 일기 작성법을 알아보세요. 기록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수면 시간과 관련된 항목은 잠자리에 든 시간, 실제로 잠든 시간을 추정해서 밤에 깬 횟수와 시간, 최종 기상 시간, 총 수면 시간입니다. 낮 시간 활동과 관련된 항목은 운동 시간과 강도, 낮잠 여부와 시간, 카페인 섭취 시간과 양, 알코올 섭취 여부, 스트레스 수준을 한 점에서 5점으로 체크합니다. 수면의 질 평가 항목은 잠드는 데 걸린 시간, 화장실, 소음, 통증 등 수면 중 깬 이유, 아침 기상시 컨디션을 1점에서 5점으로 체크합니다. 낮 시간 졸음 정도도 1점에서 5점으로 체크합니다. 간단한 수면 일기 양식입니다.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습니다. 월별 패턴 분석, 일주일마다 평균치를 계산하고 변화 추이를 관찰합니다. 평균 수면, 시간의 변화, 잠드는 시간의 일정함, 수면의 질 점수 변화, 컨디션 점수 변화를 체크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어떤 날에 잠을 못 잤는가? 잠을 못 잔 날의 공통점은, 컨디션이 좋았던 날의 특징은,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은, 개선 계획 수립,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웁니다. 수면 환경 개선, 온도, 조명, 소음, 생활 습관 조정, 운동, 식사, 카페인, 수면 루틴 변경, 취침 시간, 준비 과정,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체크합니다. 79세 김정순 할머니는 수면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내가 언제 잠을 못 자는지 패턴을 알게 되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 특히 잠을 못 잔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날만 특별히 신경 쓰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세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수면 환경과 그에 맞는 관리법을 알아보세요. 3월에서 5월, 봄철 수면 관리입니다. 봄철 수면의 특징은 일조 시간이 길어져서 멜라토닌 분비가 변화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 수면이 방해됩니다. 기온 변화로 인해 컨디션이 불안정합니다. 봄철의 수면 관리법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합니다.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늘려서 자연광을 충분히 받습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으로 면역력을 관리합니다. 6월에서 8월, 여름철 수면 관리입니다. 여름철 수면의 특징인 높은 온도와 습도로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긴 일조 시간으로 늦게 잠듭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건조함과 소음이 발생됩니다. 여름철의 수면 관리법은 첫 번째, 온도 관리입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 이하에 이 6도 너무 차갑지 않게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해서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시원한 샤워나 족욕으로 체온을 낮춥니다. 통풍이 잘 되는 잠옷과 침구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습도 관리입니다. 에어컨 사용 시 가습기를 함께 가동합니다. 젖은 수건 널어두어 과도한 습도를 방지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되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알로에나 수분 크림으로 피부 보습을 관리합니다. 75세 박영자 할머니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26도로 맞추고 가습기를 함께 틀어놓으니까 목이 마르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라고 하세요. 9월에서 11월, 가을철의 수면 관리입니다. 가을철 수면의 특징은 일교차가 커서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한 호흡기에 불편을 겪습니다. 일조 시간 짧아져서 우울감 증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을철의 수면 관리법은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합니다. 따뜻한 차나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고 오후 햇빛을 충분히 받아 우울감을 예방합니다. 감기 예방을 위한 면역력 관리 강화에 신경 씁니다. 12월에서 2월, 겨울철 수면 관리입니다. 겨울철 수면의 특징은 짧은 일조 시간으로 멜라토닌이 과다 분비됩니다. 추위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를 겪습니다. 건조한 실내 공기로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절성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울철의 수면 관리법은 첫 번째, 조명 관리입니다. 아침에 밝은 조명으로 각성에 도움을 줍니다. 의사와 상담 후에 광치료, 램프를 활용합니다. 낮 시간에는 실내에서도 밝은 환경을 유지합니다. 일몰 후에는 점진적으로 조명을 줄여주세요. 두 번째, 보온 관리입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를 유지합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활용합니다. 따뜻한 잠옷과 양말을 착용합니다. 핫팩이나 물주머니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 습도 관리입니다. 가습기 사용은 필수로 5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합니다. 젖은 빨래를 널어둡니다.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십니다. 코와 목 보습에 특별히 신경 씁니다. 81세 최순자 할머니는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미리 틀어두고 따뜻하게 해놓으면 금세 잠들어요. 습도도 60%로 맞춰놓으니까 목이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하세요. 좋은 수면이 치매나 뇌혈관 질환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세요. 수면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수면 중 뇌 청소 과정,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수면 부족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은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가속화됩니다. 타우 단백질 엉킴이 증가됩니다. 뇌세포 사멸이 촉진됩니다. 기억 형성과 저장 능력 저하됩니다. 연구 결과를 알아보세요. 6시간 미만 수면은 치매 위험이 30% 증가합니다. 9시간 초과 수면은 치매 위험이 20% 증가합니다. 적정 수면은 7, 8시간으로 치매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뇌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뇌 건강을 위협합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반복적인 각성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혈압 상승으로 뇌혈관이 손상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의심 증상은 큰 코골이 후 갑작스럽게 무음이 됩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으로 깹니다. 아침에 두통이나 목 통증이 있습니다. 낮에 견딜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집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대처법은 체중 관리로 목 주변의 지방을 줄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잡니다. 금주, 알코올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의료진과 상담하여 지속성 기도양압 등의 치료를 고려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이 악순환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의 악순환고리. 불면증으로 스트레스 증가하여 우울감이 생기고 더 심한 불면증의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사회적 활동 유지로 고립감을 방지합니다. 햇빛 노출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고 필요시에는 전문의 상담을 받습니다. 74세 이정자 할머니는 잠을 못 자니까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었어요. 수면 관리를 제대로 하니까 기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세요. 수면과 관련된 응급 상황과 주의해야 할 증상들을 알아보세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수면 중 응급 증상으로 심한 호흡 곤란이나 질식감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심경진입니다.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이 저하됩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나 언어 장애가 옵니다.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킵니다. 수면과 관련된 위험 신호는 3일 이상 전혀 잠들지 못합니다. 수면제 과복용이나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수면 중 넘어짐이나 부상을 당합니다. 심한 몽유병이나 이상 행동을 합니다. 수면 중 반복적으로 호흡이 정지됩니다. 연령대별 특별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60대의 주의사항입니다. 수면제 의존성을 조기에 발견합시다. 스트레스성 불면증을 관리합시다.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적응을 합시다. 건강검진으로 수면방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합시다. 70대의 주의사항입니다. 낙상 위험을 방지합시다. 특히 야간에 화장실 이동할 때요. 여러 약물을 복용 시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합시다. 인지기능 변화를 모니터링합시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을 관리합시다. 80대 이상의 주의사항입니다. 24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탈수나 저체온을 방지합시다. 약물 부작용에 세심한 관찰을 합시다. 가족이나 돌봄 인력과의 소통을 원활히 합시다. 이제 수면제의 안전 사용 가이드입니다. 처방 수면제 사용 시에는 의사의 지시에 정확히 따릅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합니다. 알코올과는 절대로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복용 후 8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확보합니다. 운전이나 위험한 활동을 금지합니다. 가능하면 자연 수면으로 전환합시다. 1. 의사와 상담하여 감량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점진적으로 용량이나 횟수를 줄입니다. 3. 동시에 자연 수면법을 실천합니다. 4.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상담합니다. 5. 완전히 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실제로 수면 관리에 성공한 사례들과 지속 가능한 관리법을 알아봅시다. 연령대별 성공 사례. 60대 성공 사례로 63세 김철호 할아버지. 문제는 은퇴 후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불면증이 발생했습니다. 해결은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루틴을 확립했습니다. 결과는 3개월 만에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 회복되었습니다. 실천한 수면 루틴은 매일 오전 7시 기상, 밤 10시 30분 취침,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완전 금지, 저녁 산책 30분과 독서 1시간 루틴, 침실 온도는 19도, 암막 커튼을 설치. 결과는 잠드는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4, 5시간에서 7, 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컨디션 점수가 2점에서 4.5점로 늘었습니다. 70대 성공 사례로 74세 박순자 할머니. 문제는 야간요와 얕은 잠으로 인한 수면의 파편화입니다. 해결은 수분 관리와 침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결과는 야간 기상 횟수가 감소했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실천한 내용은 저녁 6시 이후로 수분 섭취를 제한했습니다. 침실에 야간 조명과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카모마일 차와 족욕 루틴을 생활화했습니다. 낮잠을 완전히 금지했고 대신 명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야간의 기상횟수가 5, 6회에서 2, 3회로 줄었습니다. 다시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습니다. 낮 시간의 활력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80대 성공 사례로는 82세 이만수 할아버지. 문제는 심한 수면, 파편화와 낮밤이 뒤바뀌었습니다. 해결은 가족의 도움과 전문적인 관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안정적인 수면, 패턴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실천하신 내용은 가족이 함께 수면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광치료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안전한 침실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상담했습니다. 해결한 결과입니다. 수면 시간대가 밤 9시에서 오전 5시로 정상화되었습니다. 낮 시간의 의식 상태가 안정화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인 수면 관리 전략을 세워봅시다. 1년차 목표는 기본적인 수면, 위생 습관을 확립합니다. 개인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습니다. 수면 환경의 최적화를 완료합니다. 수면 일기를 통한 패턴을 파악합니다. 3년차 목표는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에 완전 정착합니다. 계절이나 스트레스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면을 취합니다. 가족과의 협력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수면 기반을 마련합니다. 5년 이상 장기 목표는 평생 지속 가능한 수면 습관을 유지합니다. 연령 증가에 따른 적절한 조정을 합니다. 내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최적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좋은 수면 문화를 전수합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월별 점검 사항은 평균 수면 시간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가? 잠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이 일정한가? 수면의 질에 만족하는가? 낮 시간 컨디션이 좋은가? 수면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가? 3개월별 점검 사항은 계절 변화에 잘 적응했는가?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에 수면이 흔들리지 않는가? 새로운 건강 문제가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가족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별 점검 사항은 전반적인 내 건강 상태는 어떤가? 수면 관련 의학적 검진이 필요한가? 노화에 따른 수면 패턴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음 해를 위한 수면 관리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 건강을 위한 수면 관리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내 나이와 상황에 맞는 수면 환경을 만들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기르며 자연스러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정순 할머니처럼 74세에도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7시간씩 주무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좋은 잠을 잘 권리가 있고 좋은 잠을 통해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에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체념보다는 내 나이에 맞는 최적의 수면을 찾겠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접근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침실 온도를 1, 2도 낮춰보거나 저녁 8시 이후 조명을 어둡게 해보거나 잠들기 전 카모마일 차 한 잔을 마셔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특히 가족이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의 협조를 구해보세요. 시니어분의 수면을 위해 저녁 9시 이후 소음을 줄이고 침실 환경을 함께 개선하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처음 일주일만이라도 자신의 수면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시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명확해질 거예요. 몇 달 후에는 확실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들기가 쉬워지고 깊이 주무시게 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낮 시간에 머리가 맑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좋은 잠은 최고의 내 건강 투자입니다. 매일 밤 7, 8시간의 내 청소와 회복 시간을 선물해주세요. 내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뇌는 그에 보답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선사해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실천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 9시에는 조명을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카모마일 차를 준비해봤어요 같은 작은 변화들도 큰 의미가 있어요. 함께 좋은 잠으로 내 건강을 지켜나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상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대별 스트레스 해소법,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100세 시대 매일 밤 좋은 잠으로 건강한 뇌를 만들어 가시길 백세 건강연구소에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